오늘 리뷰는 바로 HG 슈퍼로봇 대전 5G로 발매하는 휘케바인! 뒤에 있는 PTX08R, 이거는 형식 번호입니다. 발매는 2025년 12월 20일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시작됐고, 가격은 엔가로 4,500엔, 국내에서는 54,000원입니다. 1995년 출시를 했었던 제4차 슈퍼로봇 대전에 등장을 한 그때 주인공 후속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버전의 휘케바인입니다. 그래서 뭐 진한 검은색 이런 거 없고 그냥 파란색에 좀 묘하게 육덕진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죠. 그 시절 설정화 보면은 멋은 있긴 한데 확실히 좀 묘한 그런 곡선이라든가 이런 게 많죠. 자, 그럼 조립하고 들어오겠습니다.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조립하고 들어갔습니다. 구성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본 무장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스티커. 머리에 쓰는 거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검은색의 색깔을 채우기 위한 그런 스티커들인데, 그럼에도 좀 설정화랑 다르게 부족해서 간단하게 그냥 부분 도색 조금 했거든요. 뭐 어깨라던가 손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뭐 종아리라든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야 좀 휘케바인 답네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뭐 그 외에는 액션 베이스 7 들어갑니다. 네, 클리어 버전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끝에는 3mm 조인트를 사용하네요. 그리고 로슈 세이버용 이펙트,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건담의 빔사벨 이펙트 그대로 들어가 있는 그겁니다. 그리고 립 슬래셔. 뭐 휘케바인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이 립 슬래셔는 계속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 알겠는데 수납 기믹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슈로데 30 이후에 풀암드 휘케바인 나올 때는 이제 등에다가 거치하는 파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친구는 그 슈로데 30 이후에 나온 그게 아니라 1995년도에 등장한 그 휘케바인이기 때문에 이제 모른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수납 불가능. 립 슬래셔 자체도 보면은 이렇게 통짜입니다. 아예 통짜로 분리 같은 건 없고요. 이펙트에 끼워서 그냥 이대로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뭐 이펙트 자체는 꽤 멋집니다. 이 립 슬래셔 특유의 그 회전하고 있는 그 느낌이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이 립 슬래셔용 스탠드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끼워서 이제 스탠드에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방향은 내가 원하는 방향 어디든 상관없이 그냥 끼울 수 있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다음은 휘케바인을 대표하는 무장인 블랙홀 캐논! 이 휘케바인이 블랙홀 건담이라는 별명을 갖게 만든 무장이고, 그 정도로 크고 우람하고 거대하고 두껍고 어마어마한 그런 무장이라고 할 수 있죠. 센서에 스티커 하나 사용하는 정도고요. 포구도 자세히 보면 안쪽에 크게 구멍이 나 있는 형태인데다가 주변에 감싸고 있는 부분, 기본 형태의 조형, 뒤쪽에 두꺼운 본체 부분에다가 손잡이 같은 경우도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좀 꺾어주던가 뭐 편하게 쥘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래쪽에 3mm 구멍, 이게 폴리캡을 사용한 거긴 한데 3mm 구멍이 있으니까 스탠드에 올려서 손에 쥐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사이즈가 본체급입니다. 이렇게 딱 놨을 때 머리 끝까진 못 가도 그래도 한 이마 라인 정도까지는 사이즈가 돼요. 엄청 큽니다. 그 정도로 이 휘케바인을 대표하는 무장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교체용 손은 3종입니다. 주먹손이 들어가 있고요, 구멍 뚫린 무장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편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손등 파츠를 이 편손이랑 무장손이 공유를 합니다.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 그럼 휘케바인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일단 디자인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휘케바인은 1995년에 발매한 제4차 슈퍼로봇 대전에 처음 등장한 기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하는 이 프라모델은 그 시절의 그 휘케바인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애초에 상품명에 PTX-08R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게 이 시절 4차 슈퍼로봇 대전에 처음 등장할 때 시절의 형식 번호입니다. 아니, 그럼 굳이 형식 번호로 구분을 한 건가요? 맞습니다. 이후에 슈퍼로봇 대전 5G로 이제 본격적으로 편입되면서 설정이 바뀌거든요. 어떻게 바뀌느냐? 슈퍼로봇 대전 5G 프라모델로도 먼저 발매한 휘케바인 마크2, 휘케바인 마크3가 있죠. 설정화부터 이 마크2랑 마크3처럼 좀 더 각지이고 어두운 컬러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뷰하는 이거 같은 경우도 앞서 발매했던 이 마크2랑 마크3보다
덩치가 좀 더 커요. 그러니까 어깨 사이즈라던가 뭐 종아리의 두께라던가 이런 게 훨씬 크고 두껍죠. 근데 마크2나 마크3보다 좀 더 곡선이 많아요. 예, 이게 잘 보면은 마크2나 마크3는 어깨라던가 팔이라던가 다 각졌거든요. 탁탁탁 하면서 엣지가 탁 살아있어요. 근데 이 원본 오리지널 휘케바인 같은 경우는 어깨라던가 등등등 대부분이 곡선입니다. 각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당장 마크2랑 마크3 팔 보면은 노란색 포인트가 있는 거는 비슷하죠. 근데 이제 좀 더 엣지가 살아있고 특히나 팔은 완전히 각져 있고 그런 모습인데 반해서 오리지널 휘케바인 같은 경우는 어깨도 아니 노란색 포인트 있는 건 비슷한데 각이 져 있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엣지가 없이 다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각져서 탁탁탁 꺾인다라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특히나 팔은 그냥 아예 곡선이고요. 디자인이 아예 다르죠. 하체 같은 경우도 실루엣 자체가 좀 많이 다릅니다. 오리지널 휘케바인이 종아리도 훨씬 두껍고 튼튼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죠. 거기다가 종아리의 구분도 명확하다 느껴지는 게 마크2 같은 경우는 다리 무릎 아래쪽으로는 거의 그냥 완만한 곡선. 근데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종아리가 두껍고 한번 쏙 들어갔다가 발목에서 나오는 형태. 그리고 마크3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각진 게 더 두드러졌죠. 그리고 직선이 더 많아 보이고 그런 형태죠. 머리의 디자인도 상당히 달라서 그거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게 오리지널이고요. 마크2 실루엣은 비슷하나 묘하게 앞쪽이랑 디자인, 디테일 이런 게 다르죠. 그리고 마크3, 마크2와는 또 다른 그런 장식들. 그치만 실루엣은 거의 비슷한 그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후속기이자 형제기인 마크2, 마크3랑 비교하는 것도 재밌네요. 그래서 사이즈는 아까 휘케바인 마크2, 3랑 비슷하죠. 머리까지가 약 14cm 정도. 그나마 백팩까지 올라가면은 백팩은 뭐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긴 하지만 16cm가 오버되기도 하네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머리 자체가 원래 원본 휘케바인은 이랬지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원래 이게 무장에 발칸이 있거든요. 60mm 발칸이라고 있는데 머리에는 발칸 디테일이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 인게임에서도 보면은 그냥 머리 어딘가에서 발사가 됩니다. 근데 프라모델에서는 얼추 표현을 해놨다 싶은 게 자세히 보면은 이 눈 옆에 보면은 살짝 이게 양각으로 올라와 있는 패널 라인 보이나요? 저거 살짝 빛난 부분. 저 부분이 아닐까? 그냥 추측입니다. 저기가 아닐까 하는 정도의 추측. 이게 마크2부터는 생겨요. 머리를 좀 보면 아예 발칸이다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리지널 때는 무장엔 발칸이 있었으나 디테일은 없네요. 그 외에는 딱 보면 휘케바인이네. 블랙홀 건담이네. 누가 봐도 건담이구나. 왜냐면 이 휘케바인이 슈퍼로봇 대전의 대표 리얼계 메카라서 더 그런 거예요. 근데 생긴 것마저 너무 건담이라 그렇지. 진짜 그 시절 게임하던 사람들은 그냥 새로운 건담이 하나 나왔나 봐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정도의 디자인이니까 더욱 그 블랙홀 건담이라는 별명이 되게 잘 어울리는 거죠. 뭐 그 외에는 머리에 겹겹이 쌓여 있는 것 같은 이런 디자인, 이게 외장 자체가 한 3겹 쌓여 있는 것 같잖아요. 이런 것도 좀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안테나 부분에 패널 라인 살짝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도 포인트고, 그리고 이마라던가 이런 데 센서, 스티커가 쓰인 부분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초록색들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눈도 이제 빨간 색깔의 아이 라인부터 해가지고 뭐 되게 익숙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뒤통수 역시 이제 뒤쪽에는 이제 스티커를 하나 사용하고 있는 그런 렌즈 부분이 있죠. 그리고 몸통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두운 컬러에다가 빨간 색깔의 해치, 노란 색깔의 덕트, 이런 디자인들이 유독 눈에 띕니다. 그냥 여기만 똑 떼서 보면은 누가 봐도 솔직히 건담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나중에 마크2라든가 그쪽으로 넘어가면은 이 머리 옆에 있는 이 덕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흰색으로 바뀝니다. 마크2부터는. 3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분위기는 비슷한데 뭐 색깔에서 포인트가 더 늘었다라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옆구리 쪽에도 노란 색깔의 덕트 형태가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어깨 부분, 뭐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각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보면은 엣지라기보다는 라운드진 형태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각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도 보면은 곡선 처리되어 있고 지금 되게 둥글둥글하죠.
거기에 안쪽에 흰 색깔 라인이 분할되어서 바깥쪽에는 거대한 덕트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접합선입니다. 너무 이제 넓은 면적에 크게 접합선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아쉬움으로 남는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노란색 포인트들도 다 분할 처리되어 있는데 이쪽은 안쪽에 검은색 스티커도 없어가지고 제가 따로 그냥 막아가지고 간단하게 도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검은색들은. 그리고 팔 상박 쪽도 이제 기존에 발매됐던 마크2나 마크3와는 다르게 좀 더 둥근 형태, 아예 각이 없는 둥근 형태죠. 그러면서도 나름 패널 라인들 깊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먹선 넣었을 때 딱 분위기라든가 이런 건 꽤 좋더라고요. 그리고 관절 디테일 부분도 꽤나 신경 썼다 느껴지는 게 이거는 이게 마크2 마크3 때는 없었던 이런 관절 디테일이거든요. 이런 부분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팔 하박 자체는 굉장히 둥근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제 뒤쪽에 접합선이 너무 크게 있는 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형상 자체는 굉장히 좋다. 조형 굉장히 좋다. 흰 색깔 분할 다 되어 있고 바깥쪽에 노란색 분할 다 되어 있고 여기 역시 안쪽에 있는 이런 검은색으로 된 부분들은 제가 부분 도색을 한 부분입니다. 설정화 보니까 안쪽이 다 검은색으로 채워져 있는데 여기도 스티커를 주지?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스티커가 좀 최소한으로 쓰였더라고요. 그리고 주먹손 미리 껴놨는데 손가락 자체가 좀 둥근 형태입니다. 마크2 마크3는 손가락이 각지거든요. 그래서 그 각진 손 정크가 남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손가락 모양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골반 쪽 여기는 검은 색깔 라인 스티커가 쓰입니다. 이 앞부분에 있는 검은색 라인 그리고 옆에 있는 검은색 채워져 있는 부분 뒤쪽도 검은색 라인이 스티커가 쓰인 부분이에요. 그 외에 안쪽 작은 색 검은 부분은 요거는 제가 따로 도색을 한 부분입니다. 무튼 고관부의 노란 색깔 포인트, 스커트의 노란 색깔 포인트, 요 앞쪽에 있는 덕트 형태까지 다 분할 처리되어 있는 형태고요. 가만 보면은 스커트도 뾰족한 형태지만은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게 포인트고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다라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테일 자체가 막 많진 않죠. 패널 라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 되게 심플합니다. 그러면서도 안쪽에서는 또 노란색이 분할되어 있으니까 분할된 내부 파츠도 좀 볼 수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검은색 부분은 스티커, 노란색은 분할 처리되어 있는데 스커트 디자인 자체도 꽤나 볼륨감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역시나 곡선이 줄을 이룬 형태입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요 사이드 스커트 안쪽에 로슈 세이버가 수납된다라는 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쪽 사이드 스커트 내부에 다 로슈 세이버가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스커트 역시 검은 색깔 라인 이 부분 음각으로 파여 있는 거 스티커 부착했다 이거 말고는 뭐 디테일이 없죠.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다라는 거라든가 되게 심플한 외형이라든가 이런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다리도 기존 마크2 마크3랑 많이 다른 게 일단은 허벅지 옆에 패널 라인이 더 추가됐습니다. 디자인상으로도 원래 있었던 그런 거고 앞쪽에도 흰 색깔 파츠가 추가되기도 했죠. 관절 구조 자체는 비슷하게 쓰고 있는데 외장이 많이 다른 경우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좀 두툼한 디자인이 또 특징입니다. 이것도 간단 비교만 해보면 이쪽은 마크3입니다. 이게 두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훨씬 근육질이다 라는 그런 이미지가 셉니다. 그리고 관절부에 흰색 외장이 또 다 분할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금 부분 관절부에도 역시나 동력선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꽤나 디테일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고요. 무릎 같은 경우는 앞쪽이 뾰족한 디자인의 이런 덕트 같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안쪽 역시 지금 검은색으로 부분 도색을 해놓은 상태고요. 전반적으로 역시나 곡선이 두드러지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특히나 종아리 쪽은 유독 이제 두툼한 디자인, 진짜 장단지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되게 튼튼한, 튼실한 그런 힘있어 보이는 디자인이죠. 거기에 이제 종아리 아래쪽도 지금 검은색으로 부분 도색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쪽도 약간 덕트스러운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부분 도색해서 좀 구분을 해놓은 상태인 거고요. 그 흰색의 요 정강이 파츠도 역시나 분할 처리되어 있고 정강이 쭉 내려가면은 곡선 라인 따라서 발목까지 쭉 내려가게 되는데 이 앵클 가드 부분에 노란색, 이 파란색 이쪽은 다 분할 처리되어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덕트, 여기 검은색은 스티커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발도 흰색, 파란색들 전부 다
분할 처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겹겹이 쌓으면서 막 조립하는 그 재미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발바닥 역시 디테일은 충실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리가 아무래도 좀 신경 쓰이는 게 지금 정강이 앞쪽 여기도 지금 접합선이 있거든요. 좀 대놓고 보이는 부분 중 하나라 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리 뒤쪽 같은 경우도 지금 발목에 검은색, 종아리 뒤에 검은색은 부분 도색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디테일은 좀 심플하죠. 대신에 접합선이 역시나 이쪽도 좀 노골적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라서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팩으로 갑니다. 백팩은 검은색이 전부 다 스티커 처리되어 있어요. 이 백팩에 날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쪽도 패널 라인부터 해서 날개 자체도 어느 정도 가동을 하는 형태이기도 하고요. 여기 앞쪽에 작은 부분과 뒤에 큰 부분 검은 색깔 스티커 사용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날개 자체도 좌우 구분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냐 없냐,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조형의 차이도 약간씩 있다는 게 포인트. 그리고 백팩의 정중앙부 이쪽도 검은색은 다 스티커를 쓰고 있습니다. 라인 내부를 다 채우고 있는 형태죠. 그리고 백팩 자체는 볼 조인트라서 편하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근데 아쉬운 게 있다면은 아까 뭐 발칸이야 뭐 인게임에서도 대충 뭐 안 보이는 데서 나간다 뭐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이 백팩에는 원래 마이크로 미사일이 내장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실제 프라모델에서는 구현되지는 못했습니다.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 이게 4차 슈퍼로봇 대전 때나 아니면 F 때는 구현되지 않았지만은 V 때 이 휘케바인 원본이 등장하면서 이 위쪽 해치가 촥 열리면서 안쪽에서 미사일들이 막 나가거든요. 근데 없어요. 구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역시나 정중앙에 크게 가로지르는 접합선은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럼 가동도 살펴봅시다. 일단 목 자체는 이중 볼 조인트입니다. 안쪽에 프레임이 볼 조인트가 있고 위에 머리 쪽에도 하나 있고 들고 숙이는데 편하게 움직여줄 수 있고 돌아가는데도 크게 걸리는 거 없이 그래도 편하게 돌아가는 편이죠. 대신에 이 목 안쪽 프레임이 뒤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들립니다. 관절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총 3중 관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는데 도움을 더 주는 형태입니다. 또는 목을 빼는 것도 가능하겠죠? 살짝. 그리고 어깨는 안쪽 관절이 크게 앞으로 뽑혀 나오는 구조. 그래서 팔을 들면서 하면은 꽤나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관절이고요. 그리고 어깨 연결 자체는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편하게 돌려주는 것도 되고요. 어깨 외장, 별도 가동, 팔 크게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팔 상박의 회전축 편하게 돌아가게 되어 있고 팔꿈치는 이중 관절입니다. 관절부처럼 보이던 부분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흰색 외장 쪽도 가동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굽혀지고요. 그리고 어깨 프레임 중간에서 또 축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서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어깨를 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니면은 앞으로 살짝씩 빼는데 공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허리는 기본 볼 조인트로 회전하는데 뭐 도움을 많이 주는 편이고요. 뭐 편하게 돌아가는 편이죠. 완전 돌아가긴 힘든데 조금 빡셉니다. 그리고 복부 안쪽에 축관절이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들어 올려 보면은 이제 허리가 살짝 들리면서 가동을 하고 이 흉부 쪽으로 볼 조인트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또 스윙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허리 숙이는 것도 좀 크게 해줄 수 있다거나 드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러면은 이렇게 크게 상체를 들어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관절 일단 추기동 같은 건 따로 없지만은 구조상 고관절이 살짝 앞에 달려 있어서 다리 그냥 들어 올리더라도 뒤쪽을 공간을 좀 만들면서 들어 올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들어 올리면 90도까지는 편하게 들어 올리고요. 옆으로 드는 것도 편안하게 들 수 있는데 사이드 스커트가 여기서 더 움직이면 빠져가지고 요거는 좀 주의하면 좋을 것 같네요. 또는 뒤로 하더라도 아무래도 공간이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허벅지 회전축 당연히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무릎은 의외로 3중 관절입니다. 지금 가운데 관절이 한번 움직이고 위에 관절 한 번 더 움직이고 아래쪽 관절이 한 번 더 움직여서 위쪽, 중간, 그 아래까지 크게 가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예 이제 무릎 관절도 크게 노출이 됐죠. 그리고 발목 가동은 기본적으로 축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윗부분에서 이게 회전이 가능한데 공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볼 조인트 그리고 위에 있는 축 통해서 이런 식으로 발목 크게 안쪽으로 꺾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뒤로 뻗는 거 아예 발바닥 가동까지 추가돼가지고 크게 뻗어주기도 하고 굽히는 것도 앵클 가동하면서 크게 굽혀집니다. 그래서 무릎 꿇기 정도는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휘케바인 본격적으로 액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포즈 저는 알고 있죠. 그거 보도록 하죠. 그거 바로 이 포즈.
4차랑 F 때 했던 그 고정 포즈 인게임에 등장을 할 때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뭐 일러스트라기보다는 이제 본격 연출로 들어갔을 때 이 자세 고정이에요. 이 자세 고정이고 여기서 로슈 세이버를 쓰면은 이 상태에서 그냥 이게 이펙트만 나와서 붕 뭐 이러고 그냥 사라진다든가 아니면 뭐 플라즈마 소드라고 하더라도 손에 플라즈마 소드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그냥 생겨요. 생겨서 가만히 가서 이 이펙트만 붕붕붕붕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립스래셔도 이 상태의 자세 그대로 이게 뒤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날아가기만 하고 그리고 블랙홀 캐논 같은 경우도 이 상태 그대로 달라붙어요. 이렇게 블랙홀 캐논도 이렇게 이게 약간 만능 자세 이런 느낌 아주 귀여운 자세기도 하면서도 근본 자세기도 하면서도 딱 이 포즈만 취했을 뿐인데 포즈 잘 취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근본 포즈 그치만 슈로데 V에도 등장을 했으니까 그 V의 액션을 기반으로 한번 포즈를 취해봅시다. 먼저 발칸포입니다. 이게 4차 시절에는 이게 60mm 발칸이라는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V 되면서 발칸포였나로 바뀌었나 그럴 거거든요. 그냥 편한 이름으로 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미사일 원래라면 이제 백팩 윗부분 해치가 오픈되면서 미사일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어야 하나 뭐 인게임에선 그게 표현이 되지만 실제 프라모델에서는 구현되지 않아서 일단 이런 분위기로만 일단은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그리고 로슈 세이버를 뽑아 들고 그리고 적에게 날아가서 빙글 돌면서 한번 베어내면서 그 폭발이 일어나는 걸 팔로 막는 포즈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서는 빠른 속도로 이탈하면서 연출이 끝나죠. 다음은 갈라버려라 립 슬래셔 하면은 등에서 립 슬래셔 파츠가 튀어나와서 탁 이렇게 하나로 뭉칩니다. 총 6개의 파츠가 하나로 뭉치는 형태가 되고 여기서 이렇게 이펙트가 와서 달라붙고 적에게 날아가기 전에 휘케바인이 한번 슥 바라본 다음 날아갑니다. 슝. 이외에는 립슬래셔 혼자서 적을 왔다 갔다 하면서 타격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뭐 베이스가 있으니까 그래도 편하게 이렇게 날아가는 연출이 돼서 그건 좋네요. 다음은 휘케바인의 비장의 수단 슝 날아오면은 사용하는 블랙홀 캐논입니다. 연출상 뒤에서 슝 날아오는 거를 휘케바인이 날아가서 잡거든요. 그렇게 공중에서 블랙홀 캐논을 캐치! 그렇게 제대로 양쪽의 손잡이 잡고 몸에 밀착시켜서 블랙홀 캐논 발사! 근본 포즈죠. 근본 구도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기본적으로 손잡이가 볼 조인트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폴리캡이거든요. 근데 뭔가 좀 각도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세워요. 얘를 딱 붙여서 볼 조인트를 딱 세웁니다. 그러면은 쳐집니다. 이게 꽉 눌러놓더라도 쳐져요. 그래서 이 처진 상태를 기본으로 각도를 잡아주는 게 좀 안전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팔이라든가 팔꿈치나 손목 각도 이런 것들 말이죠. 이렇게 잘 맞춰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편안하게 스탠드를 써서 지상 액션으로 해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아니면 이제 스탠드 높이를 다르게 해서 공중 액션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 맞춰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HG 슈퍼로봇 대전의 휘케바인 그것도 오리지널 버전 리뷰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후에 설정이 5주에 제대로 편입되면서 이제 디자인도 조금씩 바뀌고 그리고 이제 형식 번호도 PTX가 아니라 R로 시작하는 걸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오리지널 뭐 컬러는 재현할 수 있어도 이런 곡선이라던가 미묘한 덩치 차이 뭐 이런 게 재현되어 있는 상품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어떤 부분에선 그 부분이 되게 센스 있게 와닿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면 그 박스 아트 일러스트 있죠. 지금 매뉴얼에도 있는 이거 일러스트가 항상 이제 슈로데에는 오바리마 선생님이 그리고 계신데 여기도 어깨라든가 각지게 그려져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리얼 설정화대로 그 묘한 곡선들이 구현되어 있는 거라 되게 재현 잘했다, 잘 만들었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출색 같은 경우도 저 약간 밝은 톤의 저 하늘색이 되게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단지 좀 아쉬운 게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마이크로 미사일은 재현했어야 하지 않나. 이 친구가 그 4차 슈퍼로봇 대전에 등장한 그걸 구현한 겁니다. 그걸 상품화한 겁니다. 라고 하지만 그때도 미사일은 썼단 말이에요.
이미 V에서 이 미사일 어떻게 해치 오픈되는지 이거 다 보여줘 놓고 이거는 4차 버전이니까 4차는 그런 움직임이라든가 연출 같은 게 없었으니까 뺀다? 갸우뚱?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나중에 그 풀암드 나오면 그때 넣어줄라나? 그건 그것대로 참 너무하는데? 근데 풀암드 그것도 슈로데 30 베이스여가지고 또 이거랑 조형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나요? 뭐 아무튼 그냥 나온 것 자체가 참 신기하면서도 그래도 뭐 감성 있네 막 그런 생각 들면서도 뭔가 묘하게 빠진 것들이 있어서 아쉬운 그런 휘케바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